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습니다. 요거 찍고 또 편집을 해야 돼서 짧게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오늘은 말이죠,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1세대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1세대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은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란,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1세대 혹은 1가구 이렇게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는 1세대입니다. 1세대. 1가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저와 제 아내와 아이들, 한 가구를 이루잖아요. 한 가구, 그게 1가구라는 의미가 될 텐데,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법 조문 그대로 말씀드리면 너무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좀 용어를 좀 바꾼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세법에서 말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생활 공간에서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들을 1세대라고 부릅니다. 1가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이 집이 한 채 있고 제가 또 집이 한 채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부모님께서 은퇴를 하셨고 우리 건강보험 때문에 주소지를 제 쪽으로 옮긴 거예요. 사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는 주소가 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주소를 옮기셔가지고 저랑 이제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묶인 거예요. 이랬을 때 양도를 안 하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집을 양도할 일이 생겼다 그랬을 때는 세무서에서 볼 때는 공부상,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 등본상 한 세대를 이뤘기 때문에, 서류상 한 세대 이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 개별적인 모든 사항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공부상 등록되어 있는 걸 가지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주민등록 등본상 1세대 2주택이 성립돼서 과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전 억울하잖아요. 그냥 명목상 집 주소만 같은 거지 1세대가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내가 우리 가족끼리 묶이면은 이게 생계를 같이 하는지 아니면 따로 하는지 애매하잖아요. 또 부모님은 또 따로 은퇴를 하셨다면 소득이 나올 때는 없을 거고,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건데 용돈을 드리거나 이러면 또 생계를 같이 한다고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나라 정서상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등록을 정확하게 구분해 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해놓고 저는 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해놨으면 1세대가 아니라 2세대기 각각 세대로 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될 여지가 없겠죠. 그런데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각각 세대다라는 거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은, 동일한 생활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핸드폰 요금이 고지서가 부모님 실제 거주지로 날아가는 경우, 또 가스요금 같은 도시가스 생활요금들이 부모님이 살고 계신 주소로 또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일단은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아직 부모님이 소득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은 나는 나대로 급여를 받을 거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급여든 사업소득이든 연금이든 각각 받고 계셔서 이걸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분은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각각 세대로 인정받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사전에 주민등록을 세대별로 일단 구분해 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 이런 모든 복잡한 고민은 사전에 이루어졌었어야 되는 거지, 사건이 일어나고 사후로 이걸 입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항상 보면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미리 좀 집을 구입하시거나 처분하시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변에 세무사든 회계사든
혹은 저한테라도 뭐 연락을 메일, 댓글이나 뭐 메일이든 주시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지만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이게 다 모든 게 이루어지고 나서 그 질문하시면은 마땅히 딱히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실제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 말고도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1세대냐 아니냐라는 거를 판단할 때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접하다 보면. 그리고 세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상에 있는 기록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 공부상 기록은 사실 이제 그 문서상으로만 돼 있는 거지 실질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실질이 다름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부의 경우에는 단독 세대여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한 세대로 봅니다. 부부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심지어 이혼을 법률상으로는 이혼했지만 실제로 같이 아직도 살고 있다면, 그게 발견된다면 각각 세대로 보는 게 아니라 1세대로 보기 때문에 부모, 예를 들어 저와 제 와이프가 각각 집을 갖고 있다면 한 세대로 봐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혼을 했다고 해도 경제적 실질을 보기 때문에 법률상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완전 정말 남남이 돼서 갈라섰다면 당연히 각각 세대가 되겠지만 그것도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일일이 그걸 다 알지 못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무조건 공부상에 있는 걸로 하기 때문에 두서없이 진행이 되긴 했는데, 그 1세대, 1가구랑은 또 다른 얘기고요. 1세대는 동일한 생활 공간에서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활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등록상에서 서로 각각 분리해 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각각 1세대가 각각 세대를 구성했다라는 걸 납세 의무자인 내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리미리 세대를 구분해서 나눠 놓으시는 게 억울하게 1세대 2주택으로 돼서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또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